전범교체를 위해서 온몸 불사하고 계십니다. 조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은 대통령 한 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고 밑에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라는 다수 정당이 뒷받침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지방의회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등이 받쳐주는 그런 힘이 있을 때만 정권 교체 이후에 사회 대개혁은 성공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는 누굽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한 모든 것을 본격 탐구하는 기승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문재인과 사람들 코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기 그 윤영찬 본부장님 가신 거 맞습니까? 앞서서보다 좀 박수가 좀 큰데요. 네. 죽겠다. 저는 감히 경쟁 대상이 안 되지만, 야, 너무하네요. 또 교수님 많은 또, 분들이 기다리셨죠. 그러면 과연 뭐 교수님께서도 법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이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평등의 원칙이 있는 거냐? 너무 불공평하다. 그건 그렇고 방송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영찬 본부장님 나오셨지만 SNS 본부에 저기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후보님을 위한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SNS 본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십니까? 뭐 조직적 관련이 아무것도 없죠. 평상시 SNS를 한 네. 10년쯤 전부터 이게 생겨났을 때 첫 어떤 이렇게 맨 처음에 한 그분들을-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했고요. 근데 트위터는 뭐 2012년 정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네. 1년에 절반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대선 시기는 하고 있고 대선 끝나면 완전히 스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한 거, 하한 거 뭐 그런 게 있는 그렇게 건가요? 나름대로 거창하게 뭐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고 쉬고 활동하고 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 반면에 저쪽에서는 모함을 하기를 아니 이렇게 SNS 한다고 그러면 학자가 연구는 언제 하고 강의는 언제 하냐. 네네. 근데 또 탁을 증명을 하세요. 아니 이제 저에 대해 제가 그 2012년 전후로 박원순 시장 선거 그다음에 문재인 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서 저에 대한 이제 비판이 두 가지로 들어오는데 예. 전혀 다른 방향인데 한쪽 방향은 그 학교에 틀어박혀 있어라 공부나 해라라는 입장이 하나 예, 그런 예. 비판이 하나 있고 한쪽은 뭐냐 하면 그 왜 자꾸 그냥 말로만 그러냐 사표 내고 나와라 이런 두 가지 방향의 또 뭐 조롱 또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지금 예. 또 정년 보장 받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저희 학교가 뭐 진보적이어서 저를 뽑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네, 뭐 다들 그럼요.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그러한데 저는 이제 다른 저의 학문적 그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그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중간에 자꾸 이제 뭐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하고 있다 또는 뭐 피인용 지수가 뭐 몇 등이다 이런 걸 해야 그런 비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성 자랑질을 가끔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정말 뭐 논문도 열심히 발표하시고 뭐 전혀 어떤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랄까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잘하실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도 있는 게 두 번째 사실이잖아요. 거죠, 예, 뭐. 사실은 그렇죠. 제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학교에만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사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법인화된 국립대학 법인입니다만은 저는 밥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밥값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왜 아예 정치를 안 하냐 이 문제는 뭐 사실 제 친한 친구 선후배 중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죠. 수두룩하죠. 뭐 아주 많으시고 친한 선후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보면 직업 정치를 한다는 거는 뭐 글을 잘 쓴다 뭐 이런 거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 친구들의 삶, 선후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완전히 빨가벗고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 있으면 좀 편한데 저는 여의도나 국회에 오면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 오늘 방송에서 오징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열을 보고 계십니다. 예, 최근 성남 유세 때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이제 무대에 오르셔가지고 지지 연설을 하신 게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별명이 그겁니다. 얼굴이 복지다. 조국 교수님 온몸이 복지다. 저기 학생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사기 캐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자백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저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의 단점이 뭐냐? 일단 재미가 없죠. 유머가 없죠. 짜증난다. 노래를 못 부르고 춤을 못 춥니다. 춤을 못 추신다. 예, 전혀 제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영상에서 있었던 노래는 언제 노래하셨던 거예요? 노래는 그거는 좋던데. 이제 2010년도 제가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네. 냈을 때 그때 첫 번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갑자기 당시 오연호 대표가 네.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노래 하나를 불렀고 제가 음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원래 고저장단의 문제를 소리의 강과 약으로 해결합니다. 뭔지 알아요. 알겠죠? 얼핏 보면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괜찮게 실제 보면 들렸으나.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요? 박자는 맞지 않고 그냥 세게 부르고 약하게 불러서 해결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음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요령도 있으신 거네요. 이거는 저기 팩트가 아니고 그냥 겸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가? 예.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 찬조 네, 연설을 그렇죠.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찬조 연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여기에서의 즐거움이나 이의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표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편안하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뭐 약간 뭐 잘난 체 선생으로서 직업병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수의 영어가 프로페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프로페스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프로페스가 통상 영어 단어 했을 때 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원상 프로페스는 자신의 신조를 대중 앞에 공언한다입니다. 그래서 공언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사람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치를 헌법에 보장한 이유가 가르치는 사람이란 거 외에 실제 어원으로 보면 프로페서, 프로페조레 다 이게 이제 자신의 신조를 공언해야 됩니다. 공언하면 공격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와 다른 신조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논투 벌이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교수란 직업의 뿌리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는 제 신념을 공표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논투는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거는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이상 저는 애초에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비판과 논투나 논쟁은 좀 저에게는 익숙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징어는 계속 찌그러진다. 참 오늘 아주 왜 그러시나? 우리 스태프들 반응 안 좋아요. 네. 네, 최근 조국 교수님의 SNS 발언이 많이 기사화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적절하고 저희가 지금 저희 선대위에서도 아직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이 투대문 네. 이야기인데요.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구호는 지지자 내부용으로는 몰라도 대외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면 좋겠다.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긴장을 늦추게 만들 수 있다.
이보다는 투dem은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이 좋다. 그러니까 4월 18일에 오후 3시 6분에 남기신 말입니다. 네, 이런 그 조국 교수가 그 만들어낸 SNS 멘션들을 이것 외에도 하나하나 좀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해설을 좀 직접 조국 교수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오징어는 좀 해줘요. 쭈꾸미는 뭐냐? 꼴뚜기는 뭐고? 하여튼 일하겠습니다. 예, 네. 열일하고. 네. 저런 것도 만들어 오셨군요. 네. 네, 샤이 홍준표는 있어도 샤이 안철수는 없다. 네, 네. 네. 저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그 안철수 후보께서 문안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저 페이스북에 했던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이제 저 원위치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 안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 자신의 지지 세력이란 것이 있고, 근데 그 전에 반기문, 황교안 등으로 떠돌다가 안으로 안철수 후보로 온 게 있거든요. 이 떠돌아 다닌 쪽을 가지고 표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왜 샤이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워낙 그 새누리당 아니 그 자유한국당 자체가 친박 집단이고 탄핵을 반대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또 홍준표 개인이 워낙 프로 막말러 아닙니까? 이 사람을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 내가 홍준표를 지지한다가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걸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샤이 홍준표는 존재했던 거죠. 맨 처음부터. 자기는 그 뭐 옛날 유시민 그 장관 말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할 사람들은 30 몇 프로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이란 국면, 그 뒤에 홍준표 선출 이후에 홍준표의 개인적 특수함, 이것 때문에 말을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다가 말은 못했지만 존재하다가 지금 드러났다고 보고,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샤이 홍준표가 안 맞는 게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 지지했는데 지지하는 이유 그룹이 두 개였다 항상. 원래부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계시고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을 꺾기 위해서 지지한다는 분들이 같이 있다가 그 대선 토론을 겪으면서 이제 그 분리해 나간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샤이 홍준표는 있지만 그 안철수랑은 원래 없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샤이 홍준표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실버 크로스? 네네. 예, 그러니까 2, 3등이 바뀌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정농단과 탄핵을 불러왔던 그 중심에 있었던 세력들이 부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정말 보세요? 집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아까 샤이 홍준표가 다 드러나서 이제 이럴 바야 홍준표 찍자라고 생각하고 예. 또 정권 교체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아주 강력한 1야당이 되어가지고 발목 잡기를 하자라는 계획을 실질적 계획인 거죠. 물론 곁으로는 정권 교체를 해서 홍준표 정권을 만들겠다 하지만 현실적 목표는 강력한 제1당이 되겠다. 제1야당이 돼서 발목 잡기를 하고 개혁을 막겠다라는 거겠죠. 저는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9.9% 얻어서 10%를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선거 보조금 받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파산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희망사항이고. 예. 저도 한 표.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말만 들어도. 뭐 실제 뭐 몇백억 자유한국당 건물을 담보로 해서 200억인가 이제 빌렸으니까요. 네. 만약에 9.9% 되게 되면 파산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그거 이제 희망사항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지금 15%를 넘어서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와 그 실버 크로스를 하기 직전까지 온 것 같고 추세로 봐서는 안은 하락세, 홍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대체 홍준표 같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긴다는 것 문은 얘기할 말 것도 없고 예. 홍이 안을 이긴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홍이 안을 이기는 네,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예. 모욕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보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유승민 후보를 찍으십시오.
그렇죠. 예. 저는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니 왜 유승민 후보를 찍습니까? 기호일 물론 문재인 물론 전제는 난 절대 문을 못 찍겠다 하는 보수분입니다. 네. 그렇죠. 예. 다 알면서도 예, 예. 이래요. 이렇게 아, 다 그래도, 알면서도. 그래도. 예. 네. 네, 두 번째 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예. 오징어 열심히 일하고. 네, 그 오징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굉장히 불쌍해져서 여기 댓글에 대단히 많은 위로의 아우, 말이 예, 올라오는 오징어가 거를 복지다.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론조사는 어음이고 투표는 현찰이다. 네, 어떤 얘기시죠? 이게 이제 어대문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비슷한 시기에 했던 말입니다. 여론조사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투표 안 해도 문제가 없겠네 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놀러 가자 연휴에 이런 생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한 지지자층에도 생긴다고 저는 생기고 네, 있다고 보기 예. 때문에 이게 약간 착시다라는 거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고에 불과한 것이고 미래에 돈을 받을 것이라는 어음을 받는데 우리는 어음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막상 그 어음을 바꿀 수 있는 당일에 은행에 갔더니 이게 못 받는 순간이 되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해요. 내 집도 망하고 내 집도 차비 당하고 엉망이 됩니다. 즉 어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기분이 다 좋아요. 막 이길 것 같아요. 더블 스코어라 그러고 그거는 우리의 투표란 행동을 통해서만 그 현실은 담보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전공이 법이다 보니까 법과 관련해서 이제 상법적 생각으로 그 단어를 비유하면 보통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게 아까 초반에 잠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자만심. 네. 예, 경계해야 된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 네, 선대위에서도 방심이나 자만심을 마지막까지 근물로 저희가 네, 하고 네. 있고요. 그 현찰 동원력 그러니까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내다보세요? 오늘이 11.7% 사전 네. 투표율이거든요. 당장 내일 합하게 되면 20% 넘을 거고 네, 25% 20% 육박하지 않을까 지금 추세로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로 봐서는 역대 최고치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또 네. 예. 세 번째 달려보죠. 멘션. 네. 문재인 후보 51.8% 득표를 기대한다. 네. 저희도 기대합니다만 어떤 저는 물론 더 받기를 51.8이라는 기대합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소수점 아래까지가 네, 네. 어떤 기준이세요? 일단은 지난 대선 시기에 문재인 후보가 48%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시는 물론 크게 봐서 양강구도 상태에서 48%고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된 상태에서 48%입니다. 근데 지금 다자구도하에서 사실 51.8%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촛불 민심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현재 지금 그 투표 열기를 봤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숫자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2012년 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득표율이 51.6% 즉 5.16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51% 이런 말보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계승자를 계승하겠다는 그런 후보로서 상징적으로 51.8을 얘기를 했던 예. 거고요. 저는 이 51.8이든 뭐든 간에 저는 51%만 얻었으면 좋겠다. 물론 최소 51%를 말씀드리던 건데 즉 다당구도 하에서 또 다자구도 하에서 과반수를 넘을 때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예. 또 국정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개인적 소망을 얘기하자면 우리 문재인 후보가 최소 51% 얻고 심상정 후보님 한 10% 정도 얻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홍준표는 10% 이하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나눠 가지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희망을 갖고 예. 있는데 제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님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몇 프로 말하는 건 결례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51% 이상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심상정 후보까지 합쳐서 진보 정당이 어느 정도를 얻기를 바라시느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비슷하시네요. 60% 정도가 된다면 저는 국정 운영이 문재인 괜찮겠다. 심상정 예. 합하자면 예. 61.0 또는 61.5를 네. 원합니다. 그것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네. 87년 60, 그 다음에 6.15 선언 등을 생각했을 때
두 분 합해서 61% 이상, 최소 61% 얻으면 향후의 국정개혁에 아주 강한 그런 뒷받침이 되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하고 네. 있습니다. 아재 개그는 아니고 숫자 개그를 조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숫자에 제가 숫자를 집착하시는 좋아합니다. 데가 있는 제가 애네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긴 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니까 또 그러니까요. 예. 우리 지금 채팅창에는 아주 깊은 그 뜻이 있었어요. 51.8. 네. 채팅창에는 몇 분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게 6.29로 합시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조 산하를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예. 얘기하시니까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네. 광복절 82.5% 오, 거냐. 아주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디를 못 봤는데 따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 잔. 네. 81.5 대단하네요. 일하자. 네. 일하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뽑겠습니다. 88만 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88% 나아진다.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숫자가 3번 연거퍼 8인 나오네요. 이건 제가 88. 네. 그 박원순 시장 첫 번째 선거 때 했던 얘기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많이 잊혀졌고 지금 심지어 77만 원 세대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우석훈 박사가 썼던 88만 원 세대가 네.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20, 30대 층의 투표율이 5, 60, 70대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박시장님 선거 도와드리고 멘토단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88만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88만 세대가 투표율이 뭐 50%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보자. 그럼 88% 하게 되면 세상이 88% 너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란 게 그 88% 나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숫자로 장난을 친 건데요. 저는 이게 하여튼 뭐 습성이겠습니다만은 그 대학 선생으로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논문 발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가장 압축적으로 슬로건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라거나 몇 가지 개념들을 사용해서 떠오르세요? 예, 고민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원래 제 생각이 있겠죠. 문장으로 네, 긴 네. 문장으로 그걸 압축해서 숫자와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뭐 훈련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캐릭이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호응이 있을 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쾌감이 있죠. 있으실 기분이 거고요. 좋죠. 좋고 뭐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해 주시고 또 회자되고 하면 아 이게 보람이 있구나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아 저기 따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롯데 자이언츠를 열렬히 응원하시는 부산 네, 출신이시고, 그렇죠. 예, 예. 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데가 이제 부울경 네, 네. 지역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뭐 교수님께 여쭤봐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산 지역 내지는 그 부울경 지역에서 최소한 과반 득표 60%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난 총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저의 그 집안 사람들, 저의 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거기 대부분 거기 있기 예. 때문에 보면 많이 바뀌었고, 문이 1등 할 거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몇 프로인가의 문제는 저는 뭐 55%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약간 보수적 선택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부산 지역, 네, 부산 경남, 부산에서 부산에서는 55% 넘을 것 같고 경남에서는 55% 약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은 특히 서부 경남, 진주 쪽을 포함한 서부 경남이 상당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네. 이 경남도 같이 않기 때문에 부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섞여 있고 문화적으로나 뭐 계층 계급이나 많이 섞여 있다면 이 서부 경남은 좀 이렇게 균일한 그런 집단이고 좀 보수적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은 조금 낮을 수 있고 부산은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2012년 뭐 광화문 유세 때도 저희가 유세차에서 전 사회 보고 이렇게 쭉 그러셨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이 유세차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같이 문 후보를 지지하는데 왜 안 되시겠나라는 오만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 전 예.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마지막까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조국 교수님께서 어쨌든 저희 진영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든든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당부 말씀 저희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께. 근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투표 열심히 하자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전 투표 먼저 하고 안 놓치신 분들은 뭐 당일날 투표하고 이런 게 있고, 저는 여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온라인 통해서 그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SNS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실 것인데, 저도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온라인 바깥에 있는 사람, 즉 오프라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채팅창에 글을 올리는 것, 글을 10번 올렸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계신 가족, 친족, 뭐 친지, 친구에게 문자 10번 보내십시오. 특히 마음을 확실히 정한 분, 이분은 A 지지자다, 이분은 B 지지자다, 별로 할 필요 없죠, 뭐 지금 시점에서. 근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시고, 뭐 전화 한 통화 하시고, 그 쑥스럽죠 사실은. 근데 내 마음 알지? 부탁한다. 사실 뭐 설명을 해서 말까지 이제, 정해주셨어요. 말까지. 그러니까 정보는 문자로 보내드리세요. 문이 괜찮다. 예. 뭐 오늘 나온 그 타임지 얼굴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딱 보내주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정보를 먼저 보내고 난 뒤에 긴 말을 하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알지 이걸로 문자를 보내시든지 카톡 문자든 스마트폰 문자든 보내시든지 전화 한 통화, 전 전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자보다는 육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못 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에게 문자, 카톡 문자, 전화 하루에 10통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뭐 카톡 방인이 단체방보다는 개인 1대1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저로서는 정말 귀 기울여서 오늘 열심히 좋은 들었습니다. 거 배웠습니다. 내 맘 알지. 네. 내 마음 알지. 네. 아마 조국 교수님 여기 떠나시면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한 4,000분 넘게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문재인과 사람들에서는 조국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 뭐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이랄지. 저는 뭐 빨리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요. 정권 교체가 되면 학교에 좀 처박혀 있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정책 공약을 보시면 그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공약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표가 있지만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고, 즉 이제 정권 교체가 5월 9일부로 그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과제는 그 정권 교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 개혁이거든요. 그 사회 개혁을 위해서 또 한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점에서 또 제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과 사람들 조국 서울법대 조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하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그러면 과연 뭐 교수님께서도 법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이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평등의 원칙이 있는 거냐? 너무 불공평하다. 아, 그건 그렇고 방송으로.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영찬 본부장님 나오셨지만 SNS 본부에 저기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후보님을 위한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SNS 본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십니까? 뭐 조직적 관련이 아무것도 없죠. 평상시 수가 SNS를 한 네. 10년쯤 전부터 이게 생겨났을 때 첫 어떤 이렇게 맨 처음에 한 그분들을-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했고요. 근데 트위터는 뭐 2012년 정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네. 1년에 절반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대선 시기는 하고 있고, 대선 끝나면 완전히 스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한 거, 하한 거 뭐 그런 게 그렇게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거창하게 뭐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고 쉬고 활동하고 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 반면에 저쪽에서는 모함을 하기를, 아니 이렇게 SNS 한다고 그러면 학자가 연구는 언제 하고 강의는 언제 하냐? 네네. 근데 또 탁을 증명을 하세요. 아니 이제 저에 대해 제가 그 2012년 전후로 박원순 시장 선거, 그다음에 문재인 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서 저에 대한 이제 비판이 두 가지로 들어오는데, 예. 전혀 다른 방향인데, 한쪽 방향은
그 학교에 틀어박혀 있어라. 그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밥값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왜 아예 정치를 안 하냐 이 문제는 뭐 사실 제 친한 친구 선후배 중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죠. 수두룩하죠. 뭐 아주 많으시고 친한 선후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보면 그 직업 정치를 한다는 거는 뭐 글을 잘 쓴다 뭐 이런 거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 친구들의 삶, 선후배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완전히 빨가벗고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소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그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에 있으면 좀 편한데 저는 여의도나 국회에 오면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그쪽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고 특히 지금 오늘 방송에서 오징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열을 보고 계십니다. 예, 최근 성남 유세 때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이제 무대에 오르셔가지고 지지 연설을 하신 게 상당히 화제가 됐고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별명이 그겁니다. 얼굴이 복지다. 조국 교수님 온몸이 복지다. 뭐 저기 학생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사기 캐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자백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저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의 단점이 뭐냐? 일단 재미가 없죠. 유머가 없죠. 짜증난다. 노래를 못 부르고 춤을 못 춥니다. 춤을 못 추신다. 예, 전혀 제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영상에서 있었던 노래는 언제 노래하셨던 거예요? 노래는 그거는 좋던데. 이제 2010년도 제가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네. 냈을 때 그때 첫 번째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갑자기 당시 오연호 대표가 네.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노래 하나를 불렀고 제가 음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원래 고저장단의 문제를 소리의 강과 약으로 해결합니다. 뭔지 알아요. 알겠죠? 얼핏 보면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괜찮게 실제 보면 들렸으나.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요? 박자는 맞지 않고 그냥 세게 부르고 약하게 불러서 해결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음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요령도 있으신 거네요. 그거는 저기 팩트가 아니고 그냥 겸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가? 예. 그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 찬조 네, 연설을 그렇죠. 하셨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찬조 연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여기에서의 즐거움이나 이의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표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편안하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뭐 약간 뭐 잘난 체 선생으로서의 직업병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수의 영어가 프로페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프로페스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프로페스가 통상 영어 단어 했을 때 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원상 프로페스는 자신의 신조를 대중 앞에 공언하라, 공부나 해라라는 입장이 하나, 예, 그런 예. 비판이 하나 있고 한쪽은 뭐냐 하면 그 왜 자꾸 그냥 말로만 그러냐, 사표 내고 나와라, 이런 두 가지 방향의 또 뭐 조롱 또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지금 예. 또 정년 보장 받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 저희 학교가 뭐 진보적이어서 저를 뽑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네, 뭐 다들 그럼요.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그러한데 저는 이제 다른 저의 학문적 그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그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중간에 자꾸 이제 뭐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하고 있다. 또는 뭐 피인용 지수가 뭐 몇 등이다. 이런 걸 해야 그런 비판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성 자랑질을 가끔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학자로서도 정말 뭐 논문도 열심히 발표하시고 뭐 전혀 어떤 것들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랄까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잘하실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요청들도 있는 게 두 번째 얘기인 사실이잖아요. 거죠. 예, 뭐. 사실은 그렇죠. 제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학교에만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저는
사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법인화된 그 국립대학 법인입니다만은 그 저는 밥값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몸 불사하고 계십니다. 조국 교수님 오셨습니다.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은 대통령 한 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고 밑에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라는 다수 정당이 뒷받침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지방의회 그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등이 받쳐주는 그런 힘이 있을 때만 정권 교체 이후의 사회 대개혁은 성공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는 누굽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한 모든 것을 본격 탐구하는 기승 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문재인과 사람들 코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저기 그 윤영찬 본부장님 가신 거 맞습니까? 앞서서보다 좀 박수가 좀 큰데요. 네. 죽겠다. 저는 감히 경쟁 대상이 안 되지만 야,